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서 나온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더 늘린다고 하죠. 20조 원을 더 써서요. 40조 원까지 한도가 느는데 이금융권 대출은 여전히 제외 대상입니다. 1차 때는 선착순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집값이 낮은 사람부터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갖고 있는 토지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10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가 63조 원에 달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그야말로 재벌들은 땅 부자입니다. 임대 수익 올릴 수 있고요. 또 매각하면은 차익도 얻을 수 있으니까 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일자리 창출이나 기술 개발에 투자 여력을 더 쓴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은행권은 신입사원을 더 뽑겠다고 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조 요청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작년에 2배는 뽑는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더입니다. 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익신탁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모처럼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가지고요. 다시 돌아왔군요. 예,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다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은 10.24포인트가 올라서 2,030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6.6포인트 오르면서 646.7을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또 다시 돌아왔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지난 주말이죠. 우리는 또 주말인데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설을 했는데 얘기하기를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 하반기나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정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 자체가 좀 늦춰질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AIIB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죠. 중국 주도은행인데 이쪽으로 우리나라도 가입을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들은 좀 샀는데 기관이나 개인들은 좀 어땠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은 좀 샀고 기관은 좀 파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투신 쪽에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합주가지수가 2020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 펀드 쪽에서 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자체가 기관의 매도를 부추기고 있는 걸로 보이고는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일단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매수자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상쇄를 시켜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에는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좀 거래 규모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게 파는 물량까지 합해서 좀 거래 규모가 많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주식은 사고 팔고가 되기 때문에 양쪽을 합치는 물량이고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5조 원을 넘기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코스트코가 합쳐서인데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 상당히 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6월 중순에 이제
증시의 상한폭 확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오늘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부분 자체에서 이제 시장이 좀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 증권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네. 강세를 보이는 하나의 그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 삼성전자 갤럭시 S6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보통 4월 6일인가요?부터 시판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시장에서 조만간 이번 주에 네. 런칭을 시작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 즉 삼성의 휴대폰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양쪽으로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소식이 나오고 그런 쪽으로는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약간 실적이 안 좋다거나 전망이 불투명 쪽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네.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제한 폭이 오늘 확정이 된 거예요? 6월 시점이? 15일로 일단 정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정도를 할 것인가도 정해졌나요? 그건 기존 정해져 있었던 부분인데요. 네. 현행 15%인데요. 네. 그 위로 30%, 아래로 30%. 그러니까 그렇군요. 잘못하면 하루에 60% 손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루에 60%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주식이 변동시장이 만큼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는 기관들 여러 가지 쪽에서 보게 되면 좀 조심스러워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자기가 의도하고자 하는 팔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손쉽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거래 활동하는 더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가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무슨 좋겠습니까만 예. 오늘 또 이번 주 또 외국 쪽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가 예멘 쪽에 어떤 내전에 또 개입을 했는데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종파 대립입니다. 네. 시아파하고 수니파 종파 대립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쪽에 있는 아라비아 자체가 속이 수승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불안감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좀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정도 빼고 나면 특별한 어떤 안 좋은 이슈는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부터 후배들은 좀 바쁘더라고요. 이 대기업 등기 임원들의 연봉이 공개가 되니까 각 네. 기업별로 이제 등기 이사들 임원들의 그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또 순위를 따져봐야지 되니까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관련 법령이 고쳐져가지고 주요 대기업들, 그러니까 정확한 규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 임원들, 네. 상장기업 등기 임원들을 사업 보고서에 게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일단 5억 원이 넘어야 되고 네, 등기 임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등기 임원이라든가 5억 원이 안 되는 경우는 이게 이제 배제가 되는데 작년에 이게 그래서 처음 공개가 돼서 굉장히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죠. 네, 이제 대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에 몇백억씩 받아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역풍도 있고 그랬었는데 내일까지 그러니까 회계연도 끝나고 90일 이내에 그 사업 보고서를 내놔야 되니까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대부분 기업들이 다 내일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예, 오늘 근데 좀 빨리 한 데가 이 LG 디스플레이가 우선 제일 먼저 이게 공개가 됐네요. 네, 그 회사의 그 한상범 대표이사 사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받아간 돈이 14억 800만 원이다 이렇게 공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봉이 11억 5천만 원이었는데 네. 22% 정도 이제 늘어난 액수고 개별 기업별로 보면은 도대체 삼성전자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등기 임원들은 얼마를 받을까? 네, 4명이 대상이었는데요. 권호연 부회장, 또 신종균 그 모바일 담당 사장, 또 윤북은 이 가전 부문 사장, 그리고 이상훈 경영지원실 사장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는 과연 얼마를 받을지 제일 관심사고, 근데 다만 모두의 제가 이번 연봉 공개의 대상자가 5억 원 이상 등기 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임원은 연봉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5억 원은 넘겠지만
등기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회장 타이틀은 그렇죠. 가지고 있지만 예.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영 부회장은 배제가 되고, 그러니까 오너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이사, 등기이사로 등재가 돼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이 다 등기이사로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정 회장,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140억 원을 신고를 했었거든요. 여러 회사에서 뭐 그 당시에 이제 현대 자동차도 있고 현대 건설 뭐 등기사도 돼 있고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받는 돈 다 합해서 140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현대 제철 등기사는 사임을 했기 때문에 빠질 것 같습니다. SK 최태원그룹 회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꽤 많은 액수가 공개가 됐는데 네. 최태원 회장은 사실은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때문에 저것도 안 했으면서 경영도 안 했으면서 이만한 돈을 받아가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등기이사직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아마 공개 대상에 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공개되고 나서 워낙 사회적 역풍이 크니까 재벌그룹 총수들이 등기이사를 사임한 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도 이 공개 대상에서 빠지는 오너들이 꽤 많지 않을까. 아마 내일 뚜껑을 열면은 네. 정확한 내용이 공개가 되겠죠. 오늘 그러면 주요한 데는 LG 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만 있었던 모양이네요. 네, 여기가 아마 미국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뉴욕 증시가에. 네. 거기 또 회계 일정 맞추느라고 좀 미리 공개가 된 것 같고 아마 대부분 회사들이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오늘 저녁에 공개하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대기업들 또 네. 관심을 가질 만한 CEO나 오너들은 얼마를 받아갔는지 내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발표해서 이 좀 희석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닐까요? 그런 예. 것도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KIC 우리나라의 국부 펀드잖아요. 한국투자공사. 여기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류현진이 지금 여기 소속이죠. 네. 여기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예, 오늘 진주 연합뉴스 보도인데 원래 이 투자 관련 내용은 KIC 같은 경우에는 NCND입니다. 확인도 부정도 네.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확인도 부인도 안 했는데 일단 오늘 아침 보도된 내용대로만 보면은 KIC가 지금 현재 미국 LA 다저스의 구단주인 부게나인 파트너스로부터 주식 일부를 이제 유상증자 방식으로 사들이는 한 19%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은 아마 공동 구단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4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작년부터 아마 추진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지금 KIC 안홍철 사장이 이 대형 해외 스포츠 구단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때문에 영국 프로축구 리그 우리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프리미어 리그라든가, 네. 미국 프로농구 NBA라든가, 미국 풋볼 리그 NFL이라든가, 이런 여러 리그의 주요 구단들을 대상으로 물색을 해왔다, 이런 소식이고요. 그 과정에서 LA 다저스를 이제 택하고, 예. 아마 세부적인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두 가지 점을 아마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라는 그렇죠. 부분이 되겠죠. 투자는 예.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LA 다저스가 과연 굉장히 지금 선수들 같은 경우에 연봉 지급 미국에서 아마 연봉을 가장 많이 쓰는 구단 중에 하나죠. 네. 거기다가 스타디움 개보수 비용으로 2천억 원대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매년 사실은 구단 운영 자체가 지금 적자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성 있는 투자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 KIC라는 게 국부펀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부펀드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의 일부를 위탁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곳인데 물론 소중한 이 외환 보유액이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그야말로 이 최후의 보루 같은 돈인데 이 돈을 맡아서 운영을 할 때 당연히 수익성도 돼야 되겠지만 안전성이 기본적으로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거기다가 또 하나 과연 이 투자 대상을 네. 스포츠 구단에 투자를 하는 게 국부펀드가 과연 적합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역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저스가 상장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거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이 되어 있는데 투자를 해도 정보가 다 안 알려져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다저스에 굳이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네, 뭐 이 KRC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도 아침에 보도된 네.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사회 참여도 안 되고 네. 구단 운영에도 관여가 불가능하고 그야말로 재무적 투자자로만 들어가는데 예. 과연 그만한 수익이 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또 조건이 붙는지에 네.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상당한 정도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메릴린치 투자 같은 경우는 네. 한번 잘못된 투자 때문에 네. 굉장히 혼이 났었죠. 거의 그 메릴린치 망가지기 전에 거의 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손실이나 그렇죠. 다 메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손실은 뭐 아마 못 메워질 겁니다. 그냥 네. 결선 처리가 되는 건데 글쎄 아무튼 알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투자고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뜬금없다는 평가도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과 스포츠 부문의 기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취재를 해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기부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투명하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또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도록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이 지난 18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나오는 이 공익신탁법이 어떤 이점이 있고 또 이 기부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 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보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저는 지금 연장 개통한 9호선 승강장에 나와 있습니다. 9호선 어디까지 가시나요? 지금 9호선 종착역인 종합운동장 거쳐서 신촌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신설로 개설을 냈기 때문에 지하철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거리들을 많이 좁혀줬기 때문에 이용할 때 시간상으로는 크게 불편 없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교통기획관 윤종작입니다. 예, 원래 9호선이 개화해서 신논현까지 운행이 됐었는데요. 거기에서 추가로 5역이 더 추가돼서 종합운동장까지 4.5km 구간이 더 늘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평일 44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개통이 되면 금년 연말까지는 한 60만 명까지 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단 그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준비를 했지만 아무래도 혼잡한 승객들이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 요원도 많이 투입을 하고요. 또 119 구급대도 준비를 해놓고요. 또 다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출근 전용 급행버스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월요일부터 3월 30일부터 저희들이 추가로 출근 전용 직행버스를 김포공항역, 가양역, 염창역에서 15분 단위로 무료로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 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위트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 시행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익신탁법이 작년 2월에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올해부터 제정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제정한 법안인데 공익신탁법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지 그 배경도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최임열 검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익신탁법이 시행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법인가요?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공익신탁법을 설명드리려면 공익신탁법 자체는 이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안인데요. 이제 공익신탁을 먼저 설명드려야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공익신탁 이걸 설명해 주신다면 이게 어떤 걸까요? 예, 좀 많이 낯선 용어일 텐데요. 네. 공익신탁이란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예.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위탁자인데요. 위탁자가 기부금을 관리해 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탁자에게 금품을 넘겨주면 수탁자가 그 금품을 신탁재산으로 해서 잘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남깁니다. 예. 그러면 그 수익을 위탁자가 애초에 의도한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기부 방법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기부금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신탁을 운영하는 수탁자는 어떤 주체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수탁자는 공익단체나 금융기관도 가능하고요. 네. 심지어는 개인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굳이 그냥 기부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이제 재단을 많이 만들잖아요. 돈이 많을 예,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공익신탁이라는 것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13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기부 지수를 보면은 영국의 한 자선단체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세계 60위권에 불과합니다. 낮군요. 네. 예.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가 기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결과물이죠.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각종 통계에 따르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의 기부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부단체도 자금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제 기부를 많이 하기를 요구받는 고소득층이 왜 기부를 하지 않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낸 기부금이 잘 쓰이는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의 경우에는 기부를 하고 싶지만 정말 투명하게 관리되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부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부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공익신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익신탁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면은요. 예, 예. 그 기부하려는 사람이 요청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위탁자, 네. 그러니까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먼저 이제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금을 받는 사람인 수탁자가 그 이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펀드 형식으로 그 공익신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최초의 위탁자 말고도 이 공익신탁이 만들어져 있으면 펀드에 투자하듯이 일반인들도 조금씩 더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네.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공익신탁이라는 게 아무거나 공익신탁으로 인정받지는 않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인정받을 수가 있나요? 예, 공익신탁이란 결국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인데요. 네. 그렇다면 공익사업, 어떠한 경우에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익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업이라면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장학, 예. 탈북자 지원, 범죄 피해자 지원, 근로자 생활 향상, 지역사회 발전, 소비자 권익 증진, 환경보호 등 아주 다양한 네.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송 문화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예, 방송 문화를 높이는 것도 예.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심사하는 주체는 법무부가 되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그 인가를 하는 주체는 법무부 네. 장관이 됩니다. 예. 다만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무부에서 단독으로 인가하기에 너무 이제 전문성을 요한다 이런 네. 부분들은 저희가 공익신탁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공익신탁이라는 게 일종의 펀드처럼 운영이 되는 것이다. 투자할 수도 있는 그런 주체다, 대상이다라는 것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냥 기부하는 거랑 달리 좀 과정이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아까 근데 공익법인 재단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재단보다는 훨씬 간이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익법인을 이제 설립하는 데에는 통상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반면에 공익신탁 같은 경우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법무부 인가만 받으면 되고 네.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반 기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기부와 다르다고 한다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하나는 일반 기부의 경우에는 모집하는 사람이 중간에 파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흔치는 않겠지만 파산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그 모집된 기부금품도 함께 파산 재단에 들어가서 일반 채권자들에게 분배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흔히 우리 기부를 보면은 그 모집 목적이 상당히 좀 광범위하죠. 불이웃돕기라든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작 돈을 낸 사람은 특정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특정한 부류를 돕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쓰였는지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쓰였는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공익신탁 같은 경우에는 신탁이기 때문에요.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신탁 계약으로 구체적인 목적까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위탁자 의지대로 그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이 수탁자가 파산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개인의 재산을 굴리는 것과 이 기부받은 재산을 굴리는 것을 그냥 혼연일체시키는 그런 경우인가요? 파산한다는 게요? 파산한다는 것은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기부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공익 단체이긴 하지만은 만약 개인이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도 이제 자기가 원래 본업으로 하고 있던 사업이
자칫 잘못되어서 파산을 할 수 있지 예.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통상적인 기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고유 재산과 네. 기부받은 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그 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고유 재산과 신탁 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네. 또 회계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수탁자 명의의 재산이긴 하지만은 마치 수탁자의 재산이 아닌 것처럼 또 취급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약간의 좀 문제라면은 문제가 있었던 점을 보완을 하게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운용하는지 투명하게 좀 밝히기도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 있나요? 예, 먼저 내부적인 통제 장치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자 고유 재산과 별도로 취급해야 되고 회계도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도 마치 회사의 감사처럼 신탁 관리인을 두어서 수탁자가 제대로 신탁 업무를 처리하는지 감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외부적인 통제 장치로 해서 수탁자가 신탁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회계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법무부가 감독을 하고요. 자산 100억 원 이상인 신탁 경우에는 외부 감사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그 네. 외에도 사업 계획이나 사업 보고 같은 운영 내역이 모두 공시되도록 해서 누구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존에는 공익법인을 만들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 이게 인가제로 바뀌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공익신탁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결국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공신탁을 내가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공신탁을 설립하시려면 가장 먼저 목적 사업을 정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명칭을 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신탁 관리인을 맡아줄 사람, 내가 신임할 수 있는 맡아줄 사람을 정하신 다음에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수탁자가 법무부에 인가를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러면 법무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됐다 하면은 인가를 해주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내부적으로 법률상으로 신청이 있은 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부처들이 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가 감독을 법무부가 전담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예, 이것은 목적 사업별로 여러 부처의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와 감독기관이 한 군데로 일원화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조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인가와 감독을 각각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복잡하죠. 아무래도 주무관청이 나뉘어져 있으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신탁을 설립하면서 좀 다양한 목적 사업을 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 부처로부터 모두 인가와 감독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좀 기부를 하고 싶다, 공익신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법무부 이 상사법무과로 문의를 하면 되나요? 예, 아직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상사법무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최임열 검사였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백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에 갑자기 그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던데요. 네. 대졸자들, 고졸자들 할 것 없이 다 좀 취업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그 기업체들이 이제 내년 채용 계획을 내놨는데요.
고졸 채용을 15.5% 늘리기로 했고요. 네. 대졸자 채용도 14.2%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졸 채용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최대 이제 규모라고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고용 대박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 없을 것 같은데, 일본 그 기업계, 산업계가 요즘 움직이는 동향을 보면 괄목할 만한 것이 그 직원들 임금 인상을 그 최근에 했었고요. 네. 토요타나 뭐 닛산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했고, 또 거기에 이제 이어서 신입사원 채용을 늘려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베노믹스 그 아베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이제 보이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그 고졸 채용과 관련해서는 네. 이게 이제 어떤 사이클의 측면에서 볼 때 1980년대 전 그 무렵에 일본의 이제 제조업계에 대거 그 채용 바람이 불었었는데, 이때 채용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생산 현장에서 거의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난 그 자리를 젊은 피로 이제 수혈하려는 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대졸자의 경우에는 전기나 섬유업계 채용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기업들이 이제 어떤 기존의 그 사업구조 개혁을 좀 끝내고 어떤 성장을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그런 증거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아베노믹스가 처음엔 돈을 풀고 재정을 풀어서 어떤 그 경기 회복의 단초를 좀 마련했다고 본다면, 그 뒤에는 기업들이 이제 채용을 늘리고 임금을 올려줘서 결과적으로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확대하는 이런 선순환을 일으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플랜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기업들은, 쟁쟁한 기업들이 맨날 인력 감축한다, 비용 줄인다 이런 얘기만 들었었는데,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회복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아베노믹스가 엔저를 통해서 특히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곳간에 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채용할 여력이 생기는 거고, 사실 그 전자업체만 봐도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나 LG전자한테 좀 밀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엔저를 통해서 많이 회복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런 또 자신감 이후에 이제 그 기업들의 그 고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정권이 무서워서 하는 건 아니겠죠? 예, 뭐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군요. 처음에 기업들이 그 아베 총리가 채용을 좀 많이 해라라고 했을 때 네. 사실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지금 뭐 채용 바람이 부는 걸 봐서는 꼭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꼭 그것 때문은 아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업이 좀 일본에서는 부활하고 있는 건데, 항상 지금 거시경제 지표가 좋다 얘기를 해왔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기업들의 성장세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예측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미국은 사실 그동안 그 몇 년간 호황을 좀 보였고, 네. 그 기업들도 이제 그에 따라서 이익을 많이 이제 올렸는데, 최근에 이익 성장률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국제유가 급락이랑 달러화 강세,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이 죄송합니다. 그 1, 2분기에 그 이익이 연속적으로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 연간 이익 증가율도 좀 위험한 수준이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 절벽이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좀 걱정거리도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이제 나홀로 이 호황을 보였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좀 나빠지는 그 조짐이 보이는 거는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좀, 지금은 거시경제 지표가 좋지만 앞으로 나올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 주식시장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또 경제 전체, 소비자들의 어떤 뭐 경제 심리가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작용을 일으키면 미국의 이제
이제 호황 국면이 점점 내리막길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라든가 월가에서 그 미국 경제 성장률을 뭐 한 연간 3.0% 정도로 봤는데 이거를 계속 좀 하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2.7% 정도로 내렸고 월가의 뭐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미국 성장률이 제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예측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제를 좀 바꿔서 네.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 소동을 좀 벌이면서 네네. 좀 안타깝게 됐었는데 이런 와중에 공화당 쪽에서는 네. 휴렛 패커드를 이끌어서 실리콘밸리 여제로 불렸던 칼리 피오리나 전 CEO가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IT 여제라고 불리죠. 네. 피오리나 그 전 휴렛패커드 회장이 최근에 이제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네. 이제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본인이 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아이고 말도 참. 네. 10%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나갈 의사가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다른 그 잠재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출마를 위한 그 팀 지원, 재정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도 4월 하순이나 5월 초쯤에 이러한 준비를 한 다음에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뭐 한 이때쯤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공화당 내 경선을 거쳐야지 될 텐데, 네네. 예, 뭐 다른 후보자들 지금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네, 지금 뭐 공화당 잠룡들이라고 하면은 네. 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51%로 뭐 지지율 1위고요. 그 다음에는 마크 허커비 네. 전 아칸소 주지사 한 42%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랜드 폴, 뭐 테드 크루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공화당 경선을 통과이기 때문에 피오리나 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더라도 네. 이런 그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그 걱정하는 거는 피오리나가 분명히 이제 상품성이 있고 좀 참신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공직 경험이 좀 없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이 점은 힐러리와도 비교가 좀 되는 부분이, 힐러리는 뭐 퍼스트 레이디도 했고 또 국무부 장관도 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아직 피오리나는 기업체에서 일했던 그런 경험밖에 없다는 게 국정을 이끌 그런 그 경험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좀 시각이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뭐 피오리나는 그 힐러리를 좀 어떤 경쟁 상대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스에 출연해서도 힐러리에 대해서 아까 그 개인 이메일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집중 공략하면서 본인의 몸값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경선에서 이긴다면 진짜 두 사람이 다 이어서 올라온다면 여여 대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사상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여성 대 여성의 대결,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흑인 대통령에 이어서 여성 대통령 나온다면 좋은데 좋은 인물이 되는 게 좋겠고요. 이건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유가가 많이 좀 움직이고 있네요. 예, 뭐 요즘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동 변수가 이제 가장 큰 변수고 대표적으로 이제 예멘에서 지금 그 내전이 벌어졌는데 여기 중동 국가들이 다 개입을 하면서 중동 전체로 이 불안감이 확산될 거다. 이렇게 돼서 국제 유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지금 이란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잘 타결이 되면 다시 이제 유가가 폭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란의 그 협상이 타결되면 이란이 다시 석유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석유가 많아져서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 변수가 국제 유가를 좀 널뛰기 장세로 이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어디에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우리 같이 놀아요. 입을 끼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넷방 키즈. 네, 완판 사태를 빚은 안심 전환 대출이요. 2차분이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좀 뜸을 들일 줄 알았는데 좀 뜻밖의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안심 전환 대출이 20조가 더 나오면은 가계부채는 많이 해소될 수 있을지 3부에서 그 논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인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또는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번호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요.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